자카르타 촛불 동포들을 만나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자주 출장을 하시고 멀리 갔다가 금방금방 오시는지. 아니,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부르는 곳은 뭐 지옥이라도 가야죠. 지옥은 잘 안 갈 거야. 지옥은 안 근데 자카르타에서 예. 저 촛불 동포들하고 한 50분 정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저희 이 야권의 대선 후보들 뭐 인기 투표 그런 걸 해봤는데요. 예. 의원님이 혹시 1등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가 한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25%를 안희정, 이재명이가 딱 반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첫째는 문재인 후보가 예선에서 50%를 넘을지 안 넘을지, 두 번째는 누가 2등을 할지. 근데 재미있는 거는 50분 중에서 촛불 동포 50분 중에서 안철수는 단 한 표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분발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님이 가셔가지고 물어봤으니까 그랬겠죠. 아니요. 그분들이 야권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럼요. 안철수도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님 분발하십시오. 지금 고도의 지금 문재인 대선 전략을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읽혀졌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즘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천하에서 그러니까 뭐 인재들이 다 몰리고 있고 특히 보험금도 이렇게 보험도 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보험도 들려고 하는 그런 또 노력도 있고 뭐 사람도 이제 이렇게 골라서 이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상당히 하락이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사실상 안민석 의원처럼 이렇게 본인 주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측근 주변 사람 아니면서 이렇게 1등 공신은 아마 저 안민석 의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 아침도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간 그런 탈당자들도 쉽게 말하면 복당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다시 오시라 이런 정도거든요. 이건 완전한 이제 자신감이죠. 이번 설 쉬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대세론이 형성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새해 들면서 제 스스로한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김성태 의원님을 잘 받들고 또 교통방송에서 품격 있는 언어와 품격 있는 방송을 하자 했는데 저런 식으로 저의 진정성을 매도하시면은 제가 또 피가 거꾸로 솟죠. 저의 관심과 그런 결심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취지는 문재인 후보가 50%를 예선에서 못 얻어서 재미있는 결선투표까지 2등 한 분과 1, 2등이 가서 흥행을 이루어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저희 당의 후보가 나와서 정권 창출을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안민석 의원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무줄도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핵심 전략통이 되어버렸어요. 그 본인도 모르게 이제 본인도 모르는 채 이 방송이나 이런 이게 문제예요. 행사에서 본인도 모르는 채 상대방도 거예요. 모르는 채 줄을 서버린 거죠. 제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네. 이게 상대방도 줄을 선 줄 알고 본인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도 줄을 선 줄 모르고 상대방도 이 사람 나한테 줄 선지를 모르는 상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무줄 상태. 자, 근데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는 큰 악재거든요. 바른정당에 들어갈 것만 같았고 그걸 김무성 전 대표가 거의 이뤄낸 거 아니냐. 라고들 전망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제 사실상 바른정당 몰랐죠 전혀. 김무성 의원이나 멘붕 되지 않았습니까? 멘붕에 술 좀 마셨습니다. 솔직하게 다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붐업도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를 제치고 이제 보수의 제1당이 되는 완전한 대선 후보를 내는 거니까요. 1번 주자를 내는 거니까. 근데 특히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은 35년의 본인의 정치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사실상 정치인이면 최종 종착역은 대선 출마거든요. 특히 대선 출마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을 위해서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도 적고 또 바른정당이 창당되어도 일체 어떤 당직도 맡지 않으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대선을 돕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참 반기문 총장이 어제 그냥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은 엄청난 충격으로 왔죠. 당연히 그렇겠죠. 어제 그래서 오후 이건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후 4시 반쯤에 반기문 총장이 김무성 의원한테 전화를 걸려왔어요. 합니까? 네. 전화를 걸려와서 귀국해서 20일 동안 많은 정치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가장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김무성 의원 어제 양반이 요 근래는 술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상당히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보수도 보수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하는 그런 상당히 절박한 아쉬움이 있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방팔방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게 친박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비박 대 친박의 관점에서 보자면 친박이 좋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는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요. 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런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 총장도 예기치 않았던 그러나 거의 두려움과 협박 수준의 어떤 메시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은 네, 있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어제 일정을 보면은 새누리당 가서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 그랬고 또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하고 만났고 자 그러면 갑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게 도저히 상식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서 했다. 그거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며칠 동안 좀 직구에 들어가고 장고하는 그런 수순을 거친 다음에 또 구국의 결단인 양 사퇴 선언을 불출마 선언을 했을 텐데. 선수들이 주변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지율은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출구 전략조차가 없어요. 시간조차가 없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한테도 안 하는 이거는 뭔가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님 그걸 이 진실이 사상 뭔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간의 사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한번 불살르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왔지만은 막상 대한민국 현실 정치의 한계를 넘을 만큼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강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결정적인 것은 사실상 엊그저께 좀 약간 이게 설민심을 가지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여론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폭락했죠. 또 한 번 더. 그래서 MBN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들이 보통 보면은 13%대에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더 떨어진 거죠. 설 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2월 8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사실상 박세일 작가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던 조직 포럼을 흡수하면서 대규모적인 사실상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준비까지 하고 확정까지 했어요. 1월 8일 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 같은 어떤 정치협의체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아니 저 이야기 들어봐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새누리당이 이제 해체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 측하고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다 이제 자백하시는. 그럼에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러다 행보를 시작하고 바른정당과 연대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합당까지 하는 쭉 1년의 프로세스,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본인의 상당한 의지가 있었어요. 본인도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충청권 의원들이 흔히 말하는 좀 대규모적인 선도 탈당으로 이렇게 결행되어지길 검증 내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엊그저께 그날 사실상 저도 정진석 의원을 만나려고 정진석 의원을 방을 갔는데 앞에 카메라고 언론이 엄청 모였어요. 충청권 의원들이 거기 정진석 의원 방에 다 모인 겁니다. 탈당한다 만다 하면서. 그런데 그 논의에서 사실상 정진석 의원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주도하는 입장이 있는데 다른 의원들께서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정진석 의원이 탈당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그 시도를 다시 했는데 그게 불발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한 본인의 쇼크를 받은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충청권 의원들이 같이 탈당하자고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했고 얘기가 쭉 해왔는데 막상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죠. 그래. 그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게 만드는 압력도 존재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했지 않을까요? 일단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는 그 사람의 평소에 성향이나 성격이나 스타일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반기문 총장님의 스타일은 신중하고 소위 말해서 뭐 기름장을 하고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출마도 어렵지만 불출마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 같은 전격적인 불출마는 반기문 총장답지 않는 정치적 행위였거든요. 굉장히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저는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설명한 거 말고 예기치 않은 뭔가 저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님 불필요한 억측과 주장을 이미 낙마하신 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저는 그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어제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 전격적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고 바로 정론관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놀란 건데. 관둘 안 만나도 되잖아요. 본인이 기자회견문을 어제 새벽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가지고 이미 양복 안주머니에 그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이전에 발생한 인생을 혁명적으로 살아온 김어준이나 김성태나 안민석 정도의 면은 그런 행위가 이해가 돼요. 근데 반 총장님의 평생 살아온 스타일로서 이 행위가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실제로 또.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본인을 보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간밤에 잡으셨고요.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잘 해주실 소주 매출량은 어젯밤에 상당히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불출마 배경은 한마디로 정치권과 또 한편으로는 일부 언론의 집요한 네거티브. 이 공시에도 이 본인이 한편으로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은 거죠. 주변 이유로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는 한 가지 이제 안민석 의원님한테 동의하는 건 본인의 스타일과 좀 다르다. 너무나 전격적이고 본인이 이제 신세진 사람들한테 패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신세를 많이 줬단 말이죠. 두루두루. 그리고 본인만 바라보는 세력도 있고 그런데도 특히 그저께 개헌론 매개로 해가지고 빅텐트론도 제안하셨고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애들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이거는 반기문답지 않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어젯밤에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해 봤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 대선 후보로 설 수 있을 것만큼 이렇게 확신을 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저께 그러면 그중에 개헌 기자회견은 어떻게 설명하시? 그저께 개헌 기자회견 하신 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게 개헌 세력들 연대해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도
삼지대에서의 마지막 승부수를 했는데 거기서 박지원 선배나 뭐 여러 가지 손학규 선배, 김종인 선배 호응이 별로였다. 다 그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유엔에서 꿈꾸던 삼지대의 꿈은 이건 좀 허황된 꿈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식 기자회견 말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나중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어요. 뭐 나중에 후속 보도에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그러니까 이런 요구 그러니까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라고 하는 근데 바른정당은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까지 확장하라는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고 하는 식의 요구는 새누리당이 할 이야기지. 근데 그런 게 부당했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는 그 대목에 주목했는데 보수만을 대변하라고 하는 요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는 바른정당에 했을 리가 없고 국민의당에 했을 리도 없고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당연히 새누리당이 강하게 보고 있다는 건 바보고 새누리당도 열심히 뭔가 설득하고 또는 제안하고 압박하고 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애초부터 스텝이 꼬인 게 반 총장님은 처음에는 박근혜 꽃가마를 타려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꽃가마가 이번 국정농도 통해서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확 올라갔으면은 바른정당으로 꽃감을 한번 갈아타 보려고 했는데 바른정당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반기문조차도 안 올라가고 그냥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논란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반 총장님 앞으로 국가 원로로서 역할해 주시길 바라고 반기문 총장님의 앞길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게 사실상 바른정당 뭐 새누리당 뭐 아니, 무대 위에 내려오신 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는 출근하실 분들이 뭐 방송 아쉽다, 들으면서 길을 쫑긋 세고 계실 텐데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준비가 많이 됐다 이런 게 문재인 측에서 이제 이런 거죠. 반기문 총장의 유엔 총장으로서 그 경력, 그러니까 애교 안보를 위해서 좋은 자문을 해달라. 네, 뭐 그냥 오늘은 뭐 안철수, 김종인 정말 그냥 그런 분들 많이 이야기할 분들도 준비됐고 많은데 빨랐어요. 네. 무대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자카르타에서 한 표도 못 얻은 안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선판에 확 누가 흔들렸으니까. 검증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분은 국정감사 제가 같은 교문이잖아요. 한 달 동안에 국정감사는 점심 저녁 여야 의원들끼리 밥 먹고 서로 어울리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소통에 중요한 기회인데 안철수 의원 그분은 한 달 동안에 제가 교문이 국정감사 하면서 의원들하고 단 한 번도 밥을 안 먹어요. 그래, 혼밥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즘 안민석 의원께서 제가 그분께 공개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의 화살이 터진 게 교문위 국정감사 한 달을 하면서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아침부터 새벽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진짜 한번 제가 혹시 화장실 갔을 때 뭐 좀 어떤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속기록 다시 봤더니 야당 의원들이 한 달 동안에 K재단, 미러재단에 대한 의혹을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공개하는 사이에 안철수 의원님은 거기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어요. 안민석 의원님. 왜 그랬는지, 왜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안민석 의원님. 안철수 의원은 지금 참 연구 대상이에요. 아니 이제 반기문 이제 이렇게 불출마 낙마를 시키고 난 이후로 바로 오늘 아침에는 안철수로 이렇게 또 타깃을 정하고 바로 지금 이 작업을 실시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좀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기서 또 안철수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자카르타 동포들이 한 표도 안 준 거에 전략적인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저 개인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뭐 호감을 가지는 편인데 근데 맹자왈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정치는 인간을 만나는 일이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한 번 안 먹는 이 혼밥의 이 지도자를 의원님하고는 아니 야당 의원들하고도 단 한 번도 밥 먹자는 이야기조차도 안 하고 밥 먹은 의원들이 없어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상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 대한 집요한 안민석 의원의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또 바로 안철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아니,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이번 대선을 완전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제가 최순실 농단을 열심히 이야기한 것처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알 걸 알려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감사 한 달 동안에 야당 의원들하고 밥 한 끼를 안 먹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바쁜 기간 중에 동료 의원들하고 밥 한 그릇 먹지 않은 게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여기서 안철수 의원을 섭섭하기도 하고 지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K재단, 미래재단의 실체를 밝힌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작전을 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하고 밥 먹지를 않아요. 밥이 너무 중요하신 분이라 안민석 의원님이.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은 나 세상에 정치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거든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가 69년인데 동료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밥 같이 안 먹었다고 이렇게 대선 후보를 디스하는 거는 나 또 처음 보네, 이거. 밥이라는 거는 소통의 상징이잖아요. 밥 먹으면서 잠깐만요. 존경하는 스님이 사람하고 지내려면 밥을 먹어라. 그러면서 왜.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하고도 우리 이 방송 끝나면 라면을 먹으러 같이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고파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라면을 먹으면서 서로 고민도 이야기하고. 잠깐만, 밥 얘기 그만하시고요. 제가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밥 얘기 알겠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안철수 의원이 밥을 안 사가지고 좀 섭섭하신 거예요. 저만 안 산 게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하고 밥을 한 번도 안 먹었. 도시락 사오셨나 보죠, 도시락. 혼밥 가지고 혼밥의 정신으로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안민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님 밥 좀 같이 먹읍시다. 밥 좀 사주세요. 돈도 많으시잖아요. 완전히 이제 물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야당 의원들한테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이제 시간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밥 한 끼나 사야죠. 알겠습니다. 돈도 많으신 분들이. 근데 저 같은 가난한 정치인도 제가 국정감사 첫날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야당 의원들 14명 전원한테 점심을 샀어요. 그러면서 한 달 내내 지금 안민석 의원이 지금 안철수 의원 밥 같이 안 먹었다는 것은 팀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난 이후에 흔히 말하는 삼지대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당 안철수다 이렇게 보고 벌써 그쪽으로 지금 공격 방향을 트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읽힙니까? 당연히 그렇게 읽히는 거지. 굳이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밥 한 끼 안 먹은 걸 가지고 이 그냥 전국의 시청자들 다 듣는 이 방송에다가 안철수 의원 그렇게 그건 아니죠.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부자 몸조심 하는 걸 안철수 의원 밥 한 그릇 안 먹은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 패를 그렇게 잘 아세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어려운 패도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정치인들끼리 여야원들 또 같은 당 의원들끼리 서로가 소통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소통의 수단이 밥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황교안 총리가 앞에 정리하면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은 뭔가 협박성 압박이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고 김성태 의원님은 정리하면 충청권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은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쇼크예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너무나 밋밋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며칠 정도 치고 들어갔다가 주말 정도에 구국에 결단하면서 불출마 선언 그 정도가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본인도 이제 사실상 특히 새누리당의 이제 흔히 말하는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한교안 총리에 대한 그런 상당한 열애 이런 이야기도 듣고 나 대신 듣고, 저로 넘어가는구나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교안 총리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었고 이런 모든 요인들이 칠순을 넘긴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던 저는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 영향도 끼쳤고 저 결정적인 뭔가 변수도 하나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거는 한교안 이야기 아시죠? 안민석 의원이 추측일 것이고. 추측인데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황교안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인주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연시키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바른정당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혹시?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결론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거죠. 안 되는 걸 알면서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또 섣부른 또 우리가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요.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한다면은 본인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본인으로서는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지연시키고 본인이 시간 벌고 본인이 출마하는 자기를 위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생각이 틀린 게요. 틀린 게요? 왜 바른정당이 생겼습니까? 국정농단 이 와중에도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해보겠다고 얌체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교안이든 누구든 간에 무슨 카든지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셔도 어찌 저렇게 얄밉게 하는지 한교안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 국무총리 하면서 국정농단 책임에 아주 부역을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일 전에 사퇴를